안녕하세요. 축진망입니다. 요새 계속해서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단순 찌라시성 얘기인 줄 알았는데 BBC, 디애슬레틱 이런 곳에서도 손흥민에 대한 사우디의 관심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이적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사우디가 손흥민을 원하는 이유, 손흥민의 결정 시점, 손흥민이 사우디에 가지는 메리트, 그리고 각 팀, 리그 이런 것들이 손흥민에게 줄 수 있는 메리트 이렇게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손흥민의 계약이 딱 1년 정도 남았거든요. 2026년 여름까지 1년 연장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의 계약 형태 중에 3+1, 4+1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계약에 1년 연장 옵션을 가지는 계약들이 있거든요. 손흥민이 그런 계약을 했던 거고 지금은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된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2026년 여름까지 한 시즌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손흥민은 자유계약으로 다른 팀과 계약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토트넘이 손흥민의 이적료를 챙기고 싶다. 그러면 이번 시즌에 매각을 해야지만 현금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토트넘 측에서는 사실 이 연장 옵션 이전에 계약을 한번 시도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재계약의 형식으로 더 긴 기간의 계약을 원했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나기로는 한 지금보다 1년 전 시점 그때는 막 손흥민 계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토트넘이 손흥민과 이별하고 싶은 거 아니냐? 토트넘이 손흥민 측을 대우를 잘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토트넘이 재계약을 제한할 만큼 손흥민을 원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흥민 측에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년 연장 옵션에 합의를 해서 1년 더 뛰게 된 거고요. 2023년에 또 알 이티하드로의 이적 제한이 있었대요. 알 이티하드가 사우디의 팀이고요. 벤제마, 은골로 캉테, 리버풀에 있었던 파비뉴 이런 선수들이 있는 소속팀입니다. 거기서 이적료 1,016억, 5,500만 파운드 정도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손흥민이 또 엄청난 주가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 측에서도 팔고 싶지 않았을 것 같고요. 손흥민도 유럽 생활에 만족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토트넘은 지금 손흥민과 공식적으로는 1년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외신에서 BBC나 디애슬레틱에서는 손흥민의 미래를 한국 투어 이후에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일단 토트넘의 여름 주요 일정을 한번 볼게요. 7월 31일 홍콩 투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스날과 경기를 하게 되고요. 8월 3일에 이제 홍콩에서 서울로 와가지고 뉴캐슬이랑 경기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쿠팡 플레이 시리즈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8일에 다시 독일 미넨으로 넘어가서 바이에른 미넨과 게임을 하고 8월 13일 슈퍼컵 결승 파리 생제르맹과 합니다. 슈퍼컵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자와 유로파리그 우승자가 만나서 단판의 대회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일정 속에서 8월 3일 서울 투어 이후에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서울 투어를 온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을 타겟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흥민이 그 전에 토트넘에서 나가버리면 당연히 관심도 수익성 떨어지겠죠. 그래서 정확한 속사정은 모르지만 쿠팡 플레이 측에서 그때까지는 손흥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손흥민과 구단 간에 그런 약속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 한국 투어 때문에 외신에서는 그 시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외신의 말대로 손흥민이 한국 투어 이후에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걸 선택한다면 8월 3일 뉴캐슬과의 경기가 고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마지막을 또 의미 있게 우리나라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손흥민과 토트넘은 1년 남았고요. 손흥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유력한 시점으로는 저 8월 3일 이후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손흥민을 원하는 사우디의 클럽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첫 번째 팀은 알 힐랄입니다. 감독은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에요. 이번에 인테르란 팀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이끌었던 감독이고요. 23-24 시즌 세리에 우승을 이끌었던 감독이기도 합니다. 이제 최근에 인테르를 떠나서 사우디 알힐랄로 향했고요. 알힐랄에는 거의 유럽 팀급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풀럼에서 뛰었던 스트라이커 미트로비치, 맨시티, 인테르, 유벤투스, 바르셀로나 이런 최상위 클럽에서 뛰었던 풀백 칸셀루, 또 울버햄튼에서 뛰던 후백 네베스라는 미드필더, 그리고 라치오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밀린코비치 사비치, 그리고 브라질 국가대표였던 헤낭 로지,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잠깐 몸담았던 말콤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멤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광주FC와의 대결로 큰 관심을 받았던 팀입니다. 7대 0으로 이겼죠. 어쨌든 23-24 시즌 사우디 리그에서 우승을 했던 사우디에서는 가장 명문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 나스르에서도 손흥민에게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알 나스르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또 아스톤빌라에서 주목받던 존 듀란이라는 선수, 리버풀 최고의 선수 중 하나였던 사디오 마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고 유로 2024 스페인 국가대표팀 주전 센터백 라포르트, 인테르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던 브로조비치까지 알 나스르에서도 아주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손흥민이 알힐랄이나 알 나스르로 간다고 했을 때는 사우디에서 가장 우승 가능성이 높은 그런 팀 중에 하나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료들의 수준이 결코 낮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우디 리그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사우디가 2034년에 월드컵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카타르와 좀 엮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우디라는 나라가 중동에서는 이제 자신들이 되게 프라이드가 있을 거예요. 땅도 넓고, 그리고 우리가 중동의 맹주다, 우리가 중동의 약간 대장 같은 나라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카타르가 먼저 월드컵을 개최해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도 그런 거에서 좀 신경이 쓰이게 됐고, 2034년 월드컵을 개최하기도 하고, 또 문화적으로 끌어올리고 싶어서 이제 축구 같은 것도 많이 투자를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시작으로 유럽의 많은 좋은 선수들을 사들이면서 리그 자체의 수준이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타 플레이어를 영입하는 건 아무래도 중계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도 있겠죠. 돈 같은 것도 있겠지만 사우디 리그가 얼마나 인기가 많아지냐, 얼마나 전 세계에게 유명해지냐, 이런 가치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스타 플레이어 영입의 일환으로 손흥민도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도 손흥민이 이득을 가져다주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외국인 규정인데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외국인 규정은 외국인은 6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이 사우디에 어떤 팀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이제 전체 스쿼드에 외국인 6명 이외에는 다 사우디 선수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외국인 6자리 중에 하나는 아시아 선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잘하는 아시아 선수를 데려오면 그 규정을 꽉 채워서 외국인을 데려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규정 때문에 손흥민은 더더욱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손흥민이란 선수가 아시아에서는 말할 필요 없는 1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손흥민이란 선수가 가지는 스타성,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나오는 수익, 또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적인 아시아 규정, 이런 것까지 충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손흥민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 이런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 클럽 입장에서도 손흥민을 데려온다면 1타 쌍피,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많은 돈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손흥민이 사우디 클럽으로 간다면 어떨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다가오는 메리트는 당연히 돈입니다. 축구 선수가 다른 직업과는 조금 다른 특수성이 있긴 하죠. 아무래도 팬베이스의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차가운 이성, 논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도 저는 중요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직업적으로만 봤을 때 돈이라는 요소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맞죠.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게 축구이기 때문에 이 사우디 클럽으로 갈 때 손흥민 선수에게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토트넘 구단 측부터 한번 볼게요. 토트넘 구단 측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수익화를 할 수 있는 1년이 될 겁니다. 일단 토트넘의 스탠스 자체는 손흥민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을 거다, 손흥민이 하는 결정대로 따르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손흥민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만약에 손흥민이 지금 시점에 다른 팀으로 가게 된다면 이적료가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메리트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유럽보다는 확실히 높은 이적료를 챙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단
유럽에 사우디만큼 돈이 많은 팀이 별로 없기도 하고 또 30살 넘은 선수에게 엄청난 이적료를 쓰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사우디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금전적으로는 훨씬 더 이득일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개인적인 연봉도 엄청난 수준일 것 같아요. 사우디는 세금 측면에서도 저는 큰 이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사례로 느꼈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맨유에서 세전으로 받는 게 한 30만 파운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세금 떼고 계산해봤을 때는 한 15만 파운드에서 17만 파운드. 반보다 조금 덜 까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사우디는 세금 측면에서는 되게 혜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세금을 거의 안 내도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고요. 그 일정 규정이 이런 거더라고요. 뭐 몇 년 동안 사우디에서 사는 거. 뭐 1년에 며칠 이상 체류하는 거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디 클럽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뭐 그렇게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은 아닌 것들인데 그렇게 해서 세금 혜택까지 받으면 손흥민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영국에 있을 때보다 몇 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손흥민이 지금 사우디 리그에 완전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개척 멤버 스타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유럽에서 뛰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심리적인 부담이 덜어지는데 기여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메리트는 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손흥민이 92년생 예전에 말하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나이는 34살이고요. 그리고 만으로 따지면 32, 3일 것 같은데 손흥민이 그토록 바라던 우승도 했고 오랫동안 유럽 축구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 클럽으로 간다고 해서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축구 선수가 뛸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막판에 사우디 가서 연봉을 챙기는 거 직업적으로는 너무너무 당연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상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손흥민이 터키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팀 이름은 페네르바체라는 팀인데요. 여기가 감독이 조세 무리뉴 감독이에요. 이제 무리뉴하고 다시 한번 재회할 수 있고요. 무리뉴가 손흥민을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뭐 인터뷰에서도 여러 번 그랬고 또 토트넘의 다큐 보면은 손흥민을 되게 아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페네르바체 가면 다시 무리뉴와 재회할 수도 있다. 뭐 요런 게 어떻게 보면 메리트 아닌 메리트가 될 수 있고요. 페네르바체가 25-26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나갑니다. 그래서 토트넘에서 챔스 나갈 수도 있고 페네르바체 가도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또 페네르바체 역시 거부할 수 없는 연봉을 제시했다고 알려집니다. 세후 12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89억인데요. 이게 주급으로 따지면 3.6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후라는 거죠. 손흥민 주머니에 직접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 금액은 어느 정도 변동폭이 있겠지만 대략 저 정도로 추측된다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또 토트넘에서 연봉을 제가 한번 봤어요. 토트넘에서의 연봉은 세후 543만 파운드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정도 되고요. 이걸 주급으로 환산하면 한 1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급 3.6억과 주급 1억 9천만 원. 엄청나게 차이가 많죠. 그래서 챔스도 나가는 혜택이 있으면서 유럽에 머물 수 있으면서 주급도 약 2배 정도로 점프되는 페네르바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토트넘에 남는 겁니다. 토트넘에서 남아서도 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챔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만 손흥민이 재계약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마지막 챔스가 될 것 같고 포스테코글루가 아닌 새로운 감독 아래서 뛰는 손흥민을 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만약에 프랭크 아래서 뛰면 또 손흥민이 예전에 그 시원시원한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또 궁금하고요. 한국인에게는 가장 주목도가 높은 리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한국인이라고 한정하긴 좀 그렇고 프리미어리그 전체라고 봐야겠죠. 또 오랜만에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나간다는 상황 그리고 손흥민의 라스트 댄스라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토트넘의 손흥민으로 챔스 나가는 게 더더욱 주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에서의 기록도 손흥민 개인적으로는 욕심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토트넘 역대 어시스트는 지금 손흥민이 1위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2위와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토트넘 역대 득점 5위인데요. 지금 현재 손흥민이 173골을 득점했습니다. 그런데 4위가 174골이라서 손흥민이 4위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도 손흥민이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정말 토트넘에서는 꾸준한 활약 보여줬었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자료가 이제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출전했던 시간, 그리고 득점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놓은 자료인데요. 15-16 시즌을 제외하고는 손흥민이 8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었던 선수입니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고요. 손흥민 포지션이 뭐 스트라이커도 아니고, 그리고 전담 페널티 키커도 아니었었잖아요. 해리케인이 나가기 전까지는. 그런 상황에서 10골 이상을 계속해서 넣어줬다는 건 분명히 인정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손흥민의 득점왕 시즌, 이때는 득점 전환율이 말이 안 됐어요. 26.7%고요. 슈팅 100개 중에 26개는 득점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전환율이었죠. 그래서 이런 꾸준했던 활약, 이런 것들을 보면 손흥민의 토트넘 생활이 딱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바람, 또 제가 유튜버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손흥민이 사우디 가도 상관없다, 이거는 거짓말이고요. 저도 그냥 한국의 팬 한 명으로서 손흥민이 다시 토트넘 소속으로 챔스에서 뛰는 걸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리그에서도 10골 넘기는 거 다시 한번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결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선택지를 결정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건 없고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은 손흥민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